이번 여름학기서부터 쉘터반을 시작을 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비고1 스타터반의 설명을 맡게 된 주희 선생님입니다. 첫 번째,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걸로 노란색 깔로 체크를 해놨는데 두 내용이 사실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중학교 내신은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를 잘 한다고 해서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 연결이 되는 게 아닌데요. 이 두 개가 왜 연결이 안 될까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그거는 우리가 고등 과정이 사실 처음이거나 아니면 낯설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고등 과정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능을 대비하는 수능 독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 내신 어법이 있습니다. 내신 어법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아는 학생들도 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비교를 해보면은 어법이 훨씬 복잡하고 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법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것이 처음이거나 또는 낯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학생들에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서 수업을 진행할지 첫 번째는요, 문법의 개념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 정리라는 것이 중학교 때는 학생들이 단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정해져 있는 단원에서 무슨 내용을 집어넣어야 될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는 단원이 정해져 있지만 그게 그 문제 안에서 다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섞여 있는 거에서 뭐가 중요한지 핵심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리를 해서 그래서 보자마자 필요한 문법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제 이 말이 나오면 이런 문법을 적용을 해야 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고등학교에서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문장이 길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딩의 측면에서 어차피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 기본적인 틀은 같은데 그 안에 이제 수식어구가 들어가고 뒤로 들어가고 앞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문장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길어진 문장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문 분석, 어디에서 끊어야 되고 어디가 수식어구고 어디가 중요한 부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구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을 학생들과 같이 하는 것이 이제 2차 목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리딩에 있어서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글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같습니다. 결국은 글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건 같은데 그게 이제 단어가 조금씩 달라지고 그 다음에 뭐 같은 말을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하면서 학생들이 이게 같은 내용인가 다른 내용인가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문장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을 하는 눈이 길러져야 그 헷갈리는 것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혼자 못하는 가장 어려운 게 단어죠. 그래서 이제 단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계속 쉬운 단어, 본인이 보자마자 외울 수 있는 단어만 외우다 보면 이제 좀 어려운 글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서부터 저희가 암기를 들어가고요. 그 단어뿐만 아니라 유의어와 파생어도 암기하도록 저희가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유의어와 파생어는 왜 필요하냐면 고등학교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목표를 가지고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재를 써서 수업을 하는지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사진 4개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 어휘는 This is vocabulary 이제 고급인데요. 이거는 고1 내지 고2 학생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실 고2까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책을 저희가 1년을 잡고 학생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암기를 시키는데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표제어뿐만 아니라 우리 뭐 유의어나 반의어, 파생어 같은 것도 같이 암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문법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고등 서술형 교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의 개념이 섞여서 나오는 고등학교 서술형을 학생들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막상 학교 이제 진학을 해서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이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서 서술형 이제 교재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이제 이번 학기에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기본 끝나면 그다음 이제 실력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독해는요, 원샷 유형 독해 사용하는데 요거는 이제 고1 킬러, 그다음에 고2 이제 처음 부분 정도에 해당하는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 독해 한 다음에 유형 독해에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고난도 유형 독해로 넘어갈 예정인데요. 어떤 유형으로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이 나오는지 학생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그 유형 각각에 맞는 풀이 방법, 그리고 글 안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각각의 문장들이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독해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현재 수능만만 영어 듣기 35회로 듣기를 진행 중인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2회 정도를 풀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업 플로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2회 수업과 주 1회 수업으로 저희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네, 주 1회는 월금에 오는 학생들이 있고 화목에 오는 학생들이 있고요. 요일에 따라서 플로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단어 시험을 10분가량 치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제 강남 내신 실전 모의를 치르는 날과 사실 치르지 않는 날에 조금 구분이 있는데, 단어 시험과 지난 시간에 봤던 리뷰 테스트를 보는 날은 이제 요 강남 내신 실전 모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 실전 모의 있는 날 기준으로 제가 시간표를 넣어놨는데, 시험 보고 리딩을 먼저 하는 친구들 리딩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리딩 먼저 한 친구들은 그 다음에 그래머를 하게 되고 사이에 휴식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강남 내신 실전 모의 요거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여기 핵심 커리큘럼 두 번째 보시면 주 1회 이제 2회반 기준입니다. 2회반 기준이 주 1회 강남 내신 실전 모의고사를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요 근방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진학하고 싶어 하는 그런 고등학교들 뿐만 아니라 요 주변 이외에 이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학교들, 내신이 까다로운 학교들, 그리고 이제 외고까지도 이제 나중에 풀게 되는데요. 그 학교들의 내신이랑 같은 유형의 모의고사를 학생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본인이 고등학교 갔을 때 영어의 내신이 어느 정도의 이제 이 그레이드에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 고등학교 내신처럼 4% 1등급, 11% 2등급 이런 식으로 쭉 저희가 등급 컷까지 매겨서 전송을 해드리고 이제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어렵다 이야기만 듣고 이제 추상적으로 알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시험을 보면 아, 정말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는구나, 내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의 마음가짐을 다지도록 저희가 이제 시험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 2회반 같은 경우는 월금에 강남 내신 월요일날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요일이나 목요일에는 리뷰 테스트를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같은 반이 주 1회 수업도 있습니다. 주 1회 수업 같은 경우는 단어와 리뷰를 같이 20분간, 여기서 10분이 늘어나죠. 그래서 20분간 실시를 하게 되고요. 수업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간 진행된 다음에 수업 끝나고 나서 30분 동안 이제 강남 내신 실전 모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 2회반 같은 경우는 40분, 그다음에 주 1회반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서 저희가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을 같이 대비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학원에 와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할까요?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딱 표로 정리를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올 때마다 80개 정도의 단어, 그래서 일주일에 160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독해는 일주일에 30문항 정도. 근데 이제 난이도 같은 경우는 고1 킬러 문항에서 고2 이제 기본 입문 정도를 풀게 됩니다. 듣기는 아까 말씀드린 주 2회. 그래서 17문제, 17문제 이렇게 외우게 될 거고요. 듣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단원, 한 번 올 때마다 한 단원씩 진도 나가면서 학생들이 오답 정리까지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것, 이렇게 총 4가지의 저희가 파트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수업을 할 때 이제 어머님들이 또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얼마 정도 애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수업을 하는 친구들 기준으로 보면은 한 번 수업하기 위해서 빠른 친구들은 1시간 정도, 단어 암기 포함입니다. 1시간 정도,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린 친구들은 1시간 반 정도의 과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어휘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이런 과제 같은 거가 미비한 경우에는 저희가 주말에 무료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제가 저희가 이제
80% 이상이 되어야 통과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80% 미만의 과제가 이행되었을 경우, 즉 이제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단어 암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40개 기준에 32개 정도의 이 커트라인, 즉 80%를 늘 통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런 완성도가 부진한 학생들은 주말에 와서 무료 클리닉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과할 때까지 저희가 남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남 내신 실전 모의를 하지 않는 날에 이제 후관리라고 해서 저희가 리뷰를 보는 날 같은 경우는 리뷰 테스트를 본 학생들의 피드백, 1대1로 피드백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나와서 본인이 요거를 틀렸는데 이건 왜 틀렸는지, 생각의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틀렸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라는 피드백, 그 다음에 이제 단어 통과하는 거에 단어 관리, 그 다음에 틀린 문항은 여기 피드백을 통해서 1대1로 요거 틀려서 이렇게 고쳐야 되고 요런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요런 식으로 이제 코멘트를 통한 1대1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공부한 것은 모두 그날 학생들이 집에 간 이후에 문제로 다 정송이 됩니다. 그래서 단어 통과율, 그 다음에 리뷰 테스트 점수, 그 다음에 과제 완성도는 아까 제가 100% A, 80% B, 그 다음에 80% 이하는 C로 제가 이제 완성도를 체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 1회 진행하는 강남 내신 실전 모의의 결과 같은 경우도 이제 점수, 그 다음에 이 정도 점수면은 이제 학생이 저희 학원 안에서 몇 %여서 몇 등급 정도이다 라는 거의 결과를 이제 전송을 드리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정기와 비정기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한 학기에 학부모님들께서 최소 2번 이상의 전화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 전송은 매 시간마다 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2번 정도의 전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그때그때 전화를 드리기 때문에 비정기 상담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안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안은 믿고 따라오면 기본이 완성이 되는, 저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학생들의 공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